자, 현재 나스닥이 강하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좀 더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었는데, 자, 오늘 이틀 연속으로 해서 또 강세를 또 보이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이란과의 협상을 앞두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증시라는 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란과의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 먼저 반영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나스닥이 강하게 반등을 보여주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 이제까지 억눌려 있었던 암호화폐 시장에도 어느 정도 활기를 간만에 좀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한 차례 급락을 보여줬다가 바로 또 회복을 해주게 되고, 그동안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이다가 또 하락세 보이다가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는 이런 차트에 대한 흐름들을 보셨다시피 이 미국 증시와 거의 유사한 흐름들을 또 띄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완벽하게 동일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유사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미국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이 검은 색깔 이 중기 이평선 구간들, 어떻게 보면 이 구간에서 강하게 저항을 받고 있는 위치였는데, 현 위치에서 25,000포인트 구간들을 돌파를 하게 되었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이든 비트코인이든 리플이든 주요 메이저 코인들 가장 먼저 반등을 보이기 때문에 이 위쪽으로 올라와 줬을 때는 이더리움도 다시 한 번 더 300만 원대까지 회복해 줄 가능성 또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코인아빠의 시장경제 채널에 게시물을 통해서도 제가 올려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 이번에 조정이 나왔었잖아요. 그 안에서도 개인 투자들이 역대 최대 규모 실현 손실을 내고 시장을 떠나가고 있다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실이 난 채로 이제 버티기보다는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라는 것들 때문에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티지 못하고 이제 손실을 확정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대형 주소들 같은 경우에는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일단은 지금 이제서야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매물들이라는 게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예, 보시다시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이전에도 보시게 되시면 어떤가요? 한 차례 개인들의 물량들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나와줬었습니다. 그쵸? 근데 그 이후의 가격을, 자, 여러분들이 게시물 들어가셔서 이거 제가 올려드린 온체인 데이터 한 번씩은 꼭 봐주세요. 근데 개인이 처음으로 나왔던 시점이 이 시점이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바닥을 찍고 한 차례 강하게 반등을 보여줬지만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한 차례 급락이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그쵸? 저점을 깼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게시물에다가 올려드렸다시피 MVRV Z스코어 기준으로 했을 때는 비트코인이 바닥이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 저점이 열려 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바닥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보일 수 있겠지만 좀 더 한두 달 이상의 시간을 지켜봤을 때는 한 차례 바닥을 보기 위해서 한 차례 이런 급락이라는 게 나와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당장에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혹여나 게시물을 보고 나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혹시나 계실까봐 해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현재 반등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한 차례 강세를 보이게 됐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줄 건데,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투자 전략을 세울 때, 뭐 단타 전략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지를 잠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건데, 현재 이더리움이 지금 반등은 보여주고 있지만 이게 이런 강세를 보일 때 같이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더리움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면 좋겠지만 한동안 다시 반등을 보이다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또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는 흐름들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횡보하는 흐름들을 보여줄 때는 여러분들이 스몰캡 알트코인이다 하게 된다면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영상에서 단타 한 번씩 나갔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휴미디파이랑 그리고 미라 네트워크 있죠. 자, 휴미디파이 그리고 미라 네트워크 그리고 카이토를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한번 잡아 드렸었어요. 그래가지고 휴미디파이도 한 차례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와줬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횡보하는 장세에서는 이런 코인들이 또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휴미디파이 같은 경우도 일단 말씀드리는 김에 한 120원에서
123원짜리들, 이 타점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노려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미라 네트워크는 120원 구간들을 노려보시면 좋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대응은 우리가 현 시점에서 시장이 워낙 또 바닥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악재가 생겨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하락할 일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라 네트워크랑 휴미디파이 꼭 체크하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에 대한 것들도 아마 궁금하실 건데, 현 시점에서 강하게 반등을 보여줬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이 투매가 나온 위치를 항상 체크하고 봐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투매라는 게 뭔가요? 투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량이 던져지는 거예요. 물량이 던져진다는 것은 매도세가 많이 남았구나 라는 것이죠. 매도세가 많이 나왔다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매도세가 나왔던 구간들에는 매물이 상대적으로 없는 구간들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강하게 반등을 보여줬을 때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디까지? 현재 투매가 나왔던 위치까지 반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차차 제가 나중에 이 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시장 움직일 때 이더리움이 한번 강세를 보일 때 같이 움직이는 것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재 미라 네트워크는 150원에서 160원 1차, 2차 나눠 가지고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휴미디파이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보시면 일봉상 보셨을 때도 계속 투매가 많이 나왔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보수적으로 봐도 160원까지는 볼 수가 있습니다. 160원대 아시겠죠?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 이상 올라갔을 때, 그리고 제가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에 따라서 목표가는 변동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매도 사인은 이렇게 따로 나갈 거예요. 지금 보시면 매도 사인 제가 다 잡아드렸잖아요. 100% 수익 나왔던 것들. 이게 언제였죠?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쵸? 이틀 전이죠. 엊그저께.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잡아드릴 거니까 구독자방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구독자방은 여러분들 고정 댓글란에 링크 있으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현재 제가 다시 한 번 더 초반에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시장이 결국에는 계속 상승을 보여주진 않아요. 어쨌든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게 되었을 땐 잡코인들이 움직이는 것이고, 그리고 이더리움이 한번 강세를 보이는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이다가 강세를 보였을 때 같이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투자 전략을 갖고 단타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온 건데, 일단은 추천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또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해온 거니까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횡보하는 흐름들. 자, 그렇죠? 이 두 번째는 이더리움이 한 번 더 강세를 보였을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들. 일단 두 가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에이브고요. 이 두 번째는 체인링크입니다. 에이브는 어떤 토큰인가요? 에이브는 바로 랜딩 프로토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더리움의 핵심이 뭔가요? 비트코인에 대체를 한다. 비트코인을 대체한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나온 코인이 뭐냐면 바로 알트코인입니다. 이 알트코인의 약자는 알터네이티브라고 해서 대체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을 모두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도 알트코인의 대장이라는 게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근데 왜 이더리움이 될 수가 있냐면, 비트코인은 디파이라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디파이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하시는 것들, 저축도 하시고 대출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많이 하시잖아요. 전통 금융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전통 금융을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끌어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디파이라는 것은 탈중앙화 금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업무를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똑같이 할 수 있게끔 만든 게 바로 디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트코인은 디파이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비트코인은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더리움, 이 디파이를 구동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더리움이에요. 물론 이더리움이 디파이를 거의 60, 70% 이상을 점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이더리움을 이어서 솔라나라든지 다른 디파이를 할 수 있는 코인들도 많이 생겨났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 점유율이 1은 이더리움이고, 이 디파이 안에서 랜딩, 자, 은행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이제 대출하는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이제 랜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출이 랜딩이에요. 그 랜딩에서 1등은 에이브입니다. 이더리움이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 당연히 디파이도 따라가는 것이고요.
이 디파이 안에서도 예치금 1등이자 대출 쪽에서 1등인 에이브도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이브도 같이 한번 더 참고해서 보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얼마 전에 한 차례 뭐 상승 나오고 나서 조금 이더리움보다는 약세를 띄고 있긴 하지만서도 한 16만 원 정도까지 한번 이더리움 한 차례 조정이 나와줬을 때 이 저점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노려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내려오게 되면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같이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와야 되는 게 이제 체인링크예요. 자, 이 체인링크는 어떤 토큰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MBC라든지 뭐 KBS라든지 여러분 뉴스 보시면 이제 날씨 나온 날씨 뉴스 나오잖아요. 기상 뉴스. 기상 뉴스 보시게 되시면 출처가 있어요. 여러분들 화면에 딱 보시면 밑에나 뭐 이쪽에 이제 출처가 있습니다. 뭐 K웨더라든지 뭐 다른 이제 기상 정보를 제공해 주는 곳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제 MBC, KBS, 뭐 SBS 이런 곳에서 기상캐스터가 나와서 기상 뉴스를 하는데 이것들을 출처를 적어 놓는다라고 해서 이게 무료로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해서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K웨더에서 기상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쓴다라고 했을 때 K웨더와 방송사 간에 협약을 맺게 되고 K웨더한테 쓸 때마다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K웨더가 이 데이터, 이 정보들을 이 방송사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체인링크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회사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업비트라는 회사에서 체인링크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한 데이터를 준다. 라고 했을 때 이 데이터를 이렇게 업비트한테 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수수료를 받는 하나의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라는 게 너무나도 광범위하다 보니까 특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좀 더 이해하실 수 있게끔 제가 이걸 가지고 와서 비유로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항상 강세를 보일 때는 이 웨이브라든지 뭐 체인링크라든지 아발란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덩달아서 움직이게 돼요. 이더리움이 상승하게 되면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코인들이 올라간다 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인 거죠.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유니스왑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마찬가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체인링크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에이브도 말씀드렸지만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유니스왑도 있고요. 이 유니스왑은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디파이 시스템 안에서도 덱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화면은 어떤 화면인가요? 업비트의 화면이죠. 업비트는 어떤 거예요? 중앙화 거래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중앙화 거래소는 CEX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탈중앙화 거래소는 바로 DEX라 하는 겁니다. 이 DEX의 1등은 바로 보시다시피 유니스왑이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4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고 보시는 게 좋고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서 이더리움이 한 320에서 한 340만원까지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에이브 같은 경우도 최소 바닥에서부터 20-30%씩 움직이고요. 체인링크도 30% 정도, 그리고 유니스왑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시총이 낮기 때문에 한 30%씩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강하게 반등을 보인다는 것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같이 움직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제가 스몰캡 알트코인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지지부진할 때는 스몰캡 알트코인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강세를 보일 때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코인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구독자방에 꼭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구독자방은 고정 댓글란에 있으니까 고정 댓글란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